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BTS 형님들의 빅히트가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 이제 곧 IPO 합니다. 날짜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하반기 합니다. 저는 저 하반기 하는구나 할 때 빠른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빨라요. 저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는데 저 뉴스가 뜬과 함께 넷마블 형님들이 이렇게 하늘 높게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빅히트에만 관심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그래 이해라도 했어. 여기서 여기는 이게 왠지 다 아시죠? 뭐 당연하게 이 빅히트가 그 방 위원장님 것만 아니라 이게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넷마블이 몇 퍼센트 들고 있더라? 한 25% 들고 있네요. 25% 들고 있으니까 저게 상장을 하면은 지금 빅히트 가치를 IPO를 4조를 예상하더라고요. 대단하죠. 4조. 사실상 원 그룹 아닌가? 물론 팀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사실상 활동하는 메인은 빅히트 원이라고 보면은 한 명이 지금 4조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5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4조만 해도 어마무지한데 이게 넷마블이 25%거든요. 그러면 넷마블한테 1조가 들어오는 거죠. 1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저렇게 떴고 지분 구조가 조금 옛날 거긴 한데 뭐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시어 아저씨가 한 40% 들고 있고 넷마블이 25% 들고 있습니다. 25% 들고 있으니까 요게 거의 요거만 해도 1조의 얘기를 하고 있고 신문기사를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코스피 상장이 눈앞인데 몸값이 최소 4조 영업이익이 1년에 1000억씩 나요. 한 40배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조가 얼마 정도의 규모냐 그 JYP, SM, YG 뭐 등등등등 수많은 우리들이 알러뷰 하는 그런 분들을 다 합친 게 3조가 안 돼요. 근데 빅히트 지금 예상이 4조입니다. 다 합쳐도 안 돼. 다 합쳐도 무슨 우리 좋아하는 분들 누구 있어요? 뭐 소녀시대는 너무 예전이고 누구 계시지? 하여튼 요즘 잘 나가는 뭐 그런 분들 다 합쳐도 빅히트 안 돼요. 뭐 블랙핑크, 레드벨벳, 현진영? 형님 현진영 아저씨는 언제적 현진영 아저씨인데 역시 슈카월드를 보는 분들의 연세가 그대로 드러나죠. 현진영 선생님은 저보다 형이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는 사실상 국내에서 약간 아시아 정도인데 여기는 글로벌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장 큰 시장이라든 미국과 유럽에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난 그 차이를 갖고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적어도 좀 작긴 한데 요즘에 카카오를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카카오 게임즈도 요즘에 상장을 하고 있죠. 문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요즘에 좀 시끌벅적해요. 뭐 게임의 문제 때문에 좀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지금 IPO가 지금 코앞인데 아주 조금 문제가 뭐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이거는 지금 상반기죠. 상반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액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한 2조 예상하는 것 같은데 1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만 상장을 하냐 카카오는 앞으로 상장을 엄청나게 하죠.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7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조 야 이거 진짜 너무 좀 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카카오가 문어발의 그 화신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 보유가 카카오가 2등이에요. 92개 들고 있어요. 92개. 자,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하시죠. 이 중에서 조금 덩치 있는 분들이 이제 줄줄이 상장할 거예요. 지금 카카오 페이지도 웹툰 같은 거 올리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아마 상장이 될 거고요. 뱅크도 예정이라 그러고 페이도 예정이라 그러고 카카오웹, 멜론 또 아마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 상장하면은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 흥행을 계속 성공해야겠죠. 지난주에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뉴딜 펀드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왔는데 처음에 이거 보고 정말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여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뉴딜 펀드란 걸 하겠다. K 뉴딜 위원회를 열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뉴딜 펀드를 뭐라 그랬냐면은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 이거 3% 얘기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뉴스 봤을 때 3% 수익률에다가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한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보장하면은 이거 국채예요, 국채. 정부가 보장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3%짜리. 이거 상상을 하기 힘든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은행 이자가 한 1%가 안 되죠. 간당간당하지 않아 1% 정도 된다고 치면 시중은행이 1% 주는데 정부가 3%면 이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대단하다. 저거를 나도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래서 되게 흥분의 도가니였던 적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럼 뭐 하길래 일단 얼마냐는 거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이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민간에서 10% 정도니까 한 16조 언저리라는 거죠. 펀드 크기가. 일단 커 16조면은 이거 가상입니다. 가상 결정된 거 아니에요. 대충 16조 언저리면 크고 중간에 쭉 보면은 이제 어떤 투자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시설을 구축하거나 뭐 우리가 다리를 짓거나 뭐 댐을 짓거나 아니면 5G를 깔거나 이 뭐야 이거 돌아가는 프로펠러 우리 풍력 발전기를 지을 때 어차피 정부 돈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런 뉴딜 펀드로 돈을 모아서 지은 다음에 나오는 돈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국채와 버금가는 수준의 안정성 정부가 보장한다. 정말 대단하다. 야, 정부가 보장하는 3%. 와,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쭉 보면은 만약에 정부가 보장을 안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신보죠. 신보가 여기다 신용 보장을 한다 그러는데 신보면은 거의 정부거든요. 사실상 정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금 당연히 보장하고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는 K 뉴딜 펀드. 지금 3%대 수익을 처음 예정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펀드가 아니라 정말로 만약에 저걸 보증하면은 이거 적금이죠. 적금. 저걸 정부가 보장하면 이거 적금이지. 맞지? 3%짜리 적금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뭐 관제라는 표현 좀 옛날 표현이지만 하여튼 정부가 하는 적금인데 옛날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형님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재형저축이라고. 옛날에 진짜 2013년도나 그 훨씬 전에 재형저축이라고 있었는데 이때 금리 뭐 높게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게 복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복지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 넘으면은 못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펀드면은 그런 것도 없겠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약에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야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야 증시에 상장을 해서 황금성을 높인다. 이거를 마치 리츠처럼 뉴딜 펀드 뭐 10조인지 16조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상장을 해놔서 샀다 팔았다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야 이러면 이게 사실상 국채잖아. 3%짜리 국채를 만약에 상장을 해. 상장을 한다는 말은 가격이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움직이면은 이게 수익률이 3%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면은 옛날에 얘기 들었지만 100짜리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3%예요. 이게 쿠폰금리죠. 흔히 얘기한 3%면은 3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100을 주는 거잖아요. 원금 돌려주면서 이자가 3 이게 원래 3%짜리 마지막에 103이죠. 3도 주니까. 그리고 이걸 100짜리 팔면은 이걸 100에 사면은 3%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채권을 사면 수익률이 3%가 맞아요. 나는 100을 사갖고 나중에 3 받다가 103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상장을 시키면은 변하죠. 뭐가 변하냐면은 이게 변해요. 이 100이라는 프라이스가 변합니다.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100이 만약에 97로 떨어진다. 가격이. 그럼 나는 3%보다 높게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게 가격이 변해도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3333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100이 아니라 97에 사면은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게 가격이 올라서 뭐 105나 110이 되면은 당연히 3%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채권이 이래요. 채권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3%라는 걸 여기만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보장하는 3%짜리를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다 사고 싶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가가 가격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3%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 국채 수익률로 수렴하겠죠. 한 1%로 쭉 내려가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3%겠지만 처음에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상장된 걸 사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기대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채권쟁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는데 그 이틀 만에 그 단어가 바뀌었어요. 요 투자 추구로 바뀌었습니다. 추구로.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추구라는 거는 뭐 원금 보장 추구는 저도 추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그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치 원금 보장에 3%는 좀 세긴 했는데 잠깐만 많이 늘려고 그랬더니 그 추구로 바꿨는데 근데 추구여도 정부가 추구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약간 이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뭐 신용보증기금이 됐건 무역기금이 됐건 무슨 기금이 됐건 산업은행이 됐건 여기다가 만약에 신용보강을 한다. 내가 보증을 하겠다. 신보가 보증을 하면 사실상 정부 보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힘들지만 추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뭐 정부에서 나온 공시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70에서 75%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 비슷하게 가고 나머지는 약간 리스크하게 나뉘던지 뭐 이런 하여튼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되기만 하면은 정말로 3%의 원금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 기관에서 들어온다든지 먼저 한 70% 75%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정말로 잘 팔릴 것 같다. 야 요즘에 은행 예금이 1%인데 이거 누가 은행에 넣겠어. 이걸로 들어가지. 은행보다 훨씬 더 신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웬간해서는. 자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럼 사실상 국채를 3%에 발행한다는
거 비슷한데 국채라는 거는 결국에 따져보면은 그 너와 내가 낸 거죠. 너와 내가 낸 걸로 주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거 이 뜻 아닌가라는 이런 그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걸로 내 수익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내 세금 3% 깎아주는 거하고 쌤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요 펀드가 좀 만약에 잘 되면은 정말 뭐 새로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거 있죠. 럼프 형이 틱톡을 갖고 있는 중국 업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게 지난번 뉴스였는데 그게 조금 더 확전이 됐죠. 위챗까지 갔습니다. 위챗까지 간 건 뭐냐면 위챗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틱톡의 소유자는 바이트댄스라고 스타트업인데 위챗을 갖고 있는 거는 텐센트죠.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세계 7위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죠. 그 기업과 사실상 거래 금지였어. 야 이거는 이 한마디에 텐센트 시총이 그 장중에는 80조까지 내려갔다 그러는데 결론은 끝날 때는 40조가 날라갔다 그러는데 이 40조가 날라가서 굉장히 크게 날라갔냐? 아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텐센트가 40조 정도로는 그 티가 잘 안 납니다. 여기다가 요게 40조예요. 요게 40조. 저게 우리나라 저 얼마짜리지? 800조 700조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2개짜리예요. 세계 7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40조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 럼프 형이 만약에 저 위치에서 끊겠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톡이나 네이버를 끊겠다.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품고 있는 뜻은 중국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과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를 끊는다. 조금 더 신문 기사를 갖고 오면은 이런 표현, 미국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왜냐면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실상 카톡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럼프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도 조심해라. 한국 사용자 데이터도 빼돌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제가 가끔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맨날 오던데 뭐 이렇게 이런 거 오면서 뭐 노리터 뭐래더라 뭐 7만 원이 뭐 충전된 게 남아 있습니다. 99% 뭐 7년간 보증하고 있는 이런 거 맨날 오던데 야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맨날 와 이상한 거 뭐 무슨 뭐 8만 원이 남아 있고 뭐 지금 뭐 충전이 뭐 됐고 7년간 무사고에 뭐 이런 거 맨날 오는 거 봐서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executive order 명령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텐센트하고 끊으라는 거죠. 그 텐센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틱톡하고는 급이 다른 문제죠. 진짜 급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더 좀 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폼페이오 아저씨 얘기를 드렸는데 국무장관이죠. 그거를 폼페이라고 했다가 그 많이 혼났어요. 폼페이는 도시 이름이고 그 아저씨 이름은 폼페이오다. 그게 많이 혼나기 때문에 그 발음 죄송하고요. 아 분명히 폼페이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오자가 잘 안 들리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고요. 폼페이오. 중국산 앱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앱스토어에서 빼버리겠다. 우리는 중국판 트위터나 중국판 멜론 이런 것도 모두 다 빼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하기가 조금 중국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발하기 쉽지 않냐? 그 옛날에 그 자기가 먼저 했거든요. 그 2003년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리방아 차이니즈 월을 쫙 두르면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인터넷 기업들을 모조리 쫓아냈어요. 구글, 뭐 아마존, 뭐 유튜브 다 들어갔다가 페이스북, 트위터 다 들어갔다가 다 쫓겨났죠. 접속 차단당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유튜브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짤 있죠. 중국 사람이 미국인한테 야 우리 애들은 유튜버가 꿈이 아니라 뭐래더라 에스트로넛 우주비행사가 꿈이다. 니들은 유튜버가 꿈 아니냐. 그래서 되겠냐. 중국인처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너희 유튜브 없잖아 라고 했던 유명한 짤이 생각납니다. 그쵸. 유튜브가 없죠. 없기 때문에 유튜버가 꿈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를 뭐 있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때 2003년에 들어왔던 거를 싹 쫓아냈어요. 싹 쫓아내고 뭘 했습니까? 바이두 만들고 알리바바, 텐센트 얘네가 나간 거를 그대로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와서 반발을 하는 거고 뭐 중국은 당연히 뭐라고 좀 하기가 좀 해. 연락하고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럼 너도 열든가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조금 소극적이죠. 확전을 조금 꺼리고 있는 거죠. 우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러지 말고 한잔 하면서 할 말을 해보자는 건데 뭐 그러면 둘 다 열던가 이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8선 열라 그러면은 우리 로저스 형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잘 안 열겠죠. 38선을 열고 K-팝 콘서트를 투마로우 애프터눈에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폼페이오 아저씨는 오늘도 또 무슨 새로운 걸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린 뉴딜이 아니고요. 클린 네트워크인데 뭐 수소 업체 그런 게 아니라 IT 쪽에서 중국을 쫓아내자는 거죠.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중국을 쫓아내고 우리들끼리 하는 뭐 다들 유튜브 볼 수 있는 나라끼리 하는 청정 네트워크, 클린 네트워크를 하자. 그렇다고
거 얘기를 하면서 틱톡이나 유책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청정 네트워크를 하겠다. 심지어 만약에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가까이 지내면은 아주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연루되면은 미국 기업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고, 한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랬더니 너희 선택이긴 한데 너희에 달려있다라고 조금 뼈있는 말씀을 하셨죠. 중국의 IT 기업을 한마디로 전부 다가 쫓아내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겠다. 모든 IT 서비스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조금 더 강한 얘기도 했습니다. 요 한마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회계 기준에 못 맞추는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퇴출하겠다. IT 기업이 아니라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도 엔간해서는 쫓아내겠다는 거죠. 2022년 1월까지. 이거 되게 많아요. 한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세계 각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호주나 EU도 다 틱톡을 조사하겠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틱톡 다음에 바이두, 아까 전에 말한 검색 엔진까지도 중국의 47개니까 마찬가지로 막겠다. 문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샤오미 같은 게 대부분 인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게 인도에서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해보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틱톡의 움직임을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부분, 그때는 미국에 있는 틱톡만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니들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안 되잖아요. 일본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될 것 같아. 형들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나한테 넘겨라. 다 팔라는 거죠. 그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US 부분만 팔라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니들 꼴 보니까 날라갔으니까 전 세계 월드와이드를 다 팔아라. 모든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형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MS 보고, 야, 자 봐라. 니들이 그걸 살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미국 정부인 트럼프 나 때문이니까 MS가 틱톡을 사면은 대박 아니겠냐?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를 두둑히 내야 된다. 확실히 그 기업가들 기업가 같아요. 여기다가 자기가 칼을 찔러서 얘네가 빈사 상태에 빠져서 니네가 주워 먹으니까, 미국 정부가 없었다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건드지 못했을 것이니까 정부는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무부의 틱톡 인수대금 일부가 귀속돼야 된다. 웃돈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나라죠, 웃돈. 그러니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웃돈을 지불하자면 웃돈을 내 거라는 거죠. 야,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게 워낙에 맛있어 보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못 먹고 뭐 트위터도 뛰어들었다, 누구도 뛰어들었다는 뉴스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그 맛있어 보이긴 맛있어 보이는 거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중국 개조론, 그때 보였지만 중국 공산당을 뭐 쫓아내겠다, 뭐 이런 중국 개조론은 황당한 주장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도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핵심 이익이 뭐냐? 당연히 알겠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옛날에 한 2009년에 나왔던 건데요. 공산당, 한마디로 정치체제, 그리고 자기네 땅, 그리고 자기들이 발전한다는 거, 요 세 개가 당시에는 핵심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영토라는 거는 이제 뭐 남중국해나 신장, 티베트, 대만 이런 데일 테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산당이라는 거는 지금의 공산당 일당 체제일 테니까 요 두 개의 핵심을 건드리면은 안 된다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옛날에 보여드렸지만은 그렇기 위해서 너와 나, 미국과 중국은 특별한 관계니까 우리들 신형, 뉴한 우리들끼리만 대국이니까 서로 건들지 말고 나머지를 후루룩 짭짭 나눠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미국이 얘기하면서, 요번에 미국 보건장관이 1979년 이후로 최초로 대만을 방문합니다. 일부러 가는 거죠.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다가 위험한 행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에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미국이 선을 넘으면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대응 카드는 다양하고 여기는 군사 카드도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의지가 더 강하다. 군사 행동을 할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건데, 그 의지는 강해도 그 카드를 쓰면은 그 형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카드 잘못 냈다가 말로 홈런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지는 강하지만 아마 못 내지 않을까. 뭐 항상 그렇죠. 이렇게 표정을 쓱 본 다음에 이러려다가 못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들고는 있어요. 뭐 활태문 하라라고 미국은 지금 홍콩 행정장관 뭐 이런 뭐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 제재 계속 발표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계속 막으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중국은 이번에 새로운 걸 냈는데 뭐냐면은 자국 반도체 기업, 그때 반도체 거래 끊는 거 봤죠? 반도체 기업한테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야,
삼성전자 10년 면제해주면 3전 주가 장난 아니겠는데. 야, 3전 안 되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3전이 내는 법인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중국과 미국의 이거,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뭐가 따끈따끈하냐? 일본 전범기업,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했는데 그게 일주일 이미 지났죠. 강제 매각에 요게 실행이 되기 직전입니다. 일본이 보복을 검토한다. 아, 뭐 그렇게 맨날 뭐 매각 시 추가 보복을 검토했다. 더 이상 뭐 할 게 뭘까 봤더니 뭐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관광 목적에 지금 마이너스 99%거든요. 그거 뭐 중단한다고 뭐 지금 도쿄 코로나 때문에 난리던데. 하여튼 뭐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고. 일본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 뭐 불러들이는 건데 한국 수입품 관세 인상과 한국으로 송금 규제 방안 뭐 그건 조금 타격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사이트에서 좀 뜨끈뜨끈한 게 삼성의 자금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삼성에 대출하는 일본의 이제 메가뱅크라고 얘기하는데 거대 은행들한테 삼성에 돈을 빌려주지 마라 뭐 이런 걸 메가뱅크에 빌리니까 메가뱅크가 특정 뱅크가 아니죠. 빌려주지 마라 이게 금융 제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딴 데도 아니고 그 삼성을 이거를 막으면 이게 타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하는데 일본이 왜냐면 금리가 싸요. 여기 0%잖아요. 가장 싸긴 한데 그래도 그 금리 조금 오른다고 뭐 일본들이 얘기하는 건 뭐 이런 겁니다. 금융 분야에 가장 효과가 있고 삼성전자 해외 자금 대부분이 일본의 메가뱅크 거대 뱅크들에서 빌린 거니까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그건 금리가 싸서 그렇잖아. 금리가 제일 낮으니까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은행이 보증했던 걸 회수하면은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점 높아진다. 뭐 높아지긴 하겠죠. 금리가 조금 오를 테니까. 그렇다고 뭐 그게 그렇다고 뭐 그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옛날에 과거에도 있었어.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야. 2019년에도 뭐 그래갖고 일본 메가뱅크 회장님이 저 말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뭐 안 하겠다 뭐 자금에서 걱정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 1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총 들어와 있는 돈은 10조 원 정도라고 하고 이 회사는 전체 자금은 지금 24조 정도 찍히고 있네요. 일본이 국내 지점 총 여신인데 이거 말고 물론 해외에서 해외로 간 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뭐 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일본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또 물론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은 모르겠는데 삼성의 돈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아소다로 경제부총리 일본의 경제부총리니까 뭐 잘 알겠죠. 이거는 한국이 먼저 비폐해진다. 로저스 형은 니네가 그래서 안 된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랬고요.